요즘 다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 잘 사는 비결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우리 입 속에 평생 자연 치아를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치아하면 그냥 음식 씹는 기계 같은 역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연 치아가 얼마나 깊고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치아를 그냥 몸의 한 부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치아 하나 잃는 게 그냥 좀 불편하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음이 새고 자신 있게 웃기 힘들어지고 심지어 얼굴 모양까지 변하게 되죠. 결국엔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만족도 자체가 뚝 떨어지는 정말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입안에서 끝난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의 문제는 온몸으로 퍼져나가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잇몸에 생긴 작은 염증이 우리 심장이나 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사이에 있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과학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여기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병을 한번 보세요. 잇몸에 있던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무서운 병들의 위험을 확 높이는 거죠. 진짜 입안의 문제가 입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숫자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최대 34%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영향을 받는 게 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한 연구를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남아있는 치아 개수랑 인지 기능이 정비례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는 행위 자체가 계속 뇌를 자극해서 깨워주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소중한 자산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괴하는 침묵의 적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생기는 충치랑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충치는 완전히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주로 딱딱한 씹는 면에 생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드러나는 부드러운 치아 뿌리, 바로 거기를 공격합니다. 방어막이 훨씬 약한 곳이라 훨씬 더 위험하고 진행도 빨라요. 사실 성인이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잇몸병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해요. 그냥 플러그가 좀 끼고 양치할 때 피가 살짝 나는 정도? 근데 이게 점점 치아를 받치고 있는 뼈를 조용히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 좀 아픈데? 하고 느꼈을 땐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적은 놀랍게도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하죠. 막 좌우로 박박 닦는 거, 아니면 딱딱한 얼음을 와드득 깨무는 습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수십 년간 쌓이면 치아에 미세한 금을 만들고 마모시켜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점들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치아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어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냥 막 닦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에서부터 손목을 돌려서 싹 쓸어내듯이 닦아주고요. 그 다음엔 구취의 원인이 되는 혀를 꼭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칫솔이 절대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 틈새를 치실로 마무리하는 거죠. 특히 이 치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아군이 될 수도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이나 녹색 잎채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강화식품이고요. 사과나 당근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정식품이에요. 반면에 캐러멜처럼 끈적거리는 간식이나 탄산음료는 충치균에게 자, 마음껏 먹어라 하고 뷔페를 차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집에서 하는 관리가 우리 군대의 최선방 보병이라면 치과에서 받는 전문가 관리는 특수부대나 정비부대 같은 거예요. 매일 칫솔질을 해도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치석은 집에서 절대 제거할 수 없거든요. 이건 전문가의 장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점검도 받는 게 우리 방어선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결인 거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예방 노력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수단, 즉 플랜 B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30에서 40%.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가 일반적인 틀니가 가진 씹는 힘입니다. 우리 원래 치아의 30-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깍두기나 스테이크는 고사하고 사과 하나 시원하게 베어 무는 즐거움조차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걸 상당 부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80-90%까지 회복시켜주지만 아시다시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반면 틀니는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씹는 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관리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아무리 발견했어도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결국 원래 내 치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인공치아는 그냥 고장난 부품 갈아 끼우듯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까다로운 관리가 평생 필요한 아주 복잡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결국 원래 내 것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02세 어르신이 자연치아를 23개나 건강하게 유지하셨대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칫솔질하고 치실 쓰고 1년에 한 번 치과에 가는 것. 바로 이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이 가진 힘이 이렇게나 엄청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질문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